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대통령의 낡아빠진 구두, 이래서 유명해졌던 구두 기억하십니까? 최근에는 가수 이효리 씨 구두, 더 유명해진 구두죠. 알고 보면 이 구두를 만드는 분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고요.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시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수제화를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석영 전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대표인 거 보니까 대표를 그만두셨나 봐요? 네, 이제 짐을 벗고 평조합원으로 돌아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1월 1일부터 예. 이제 맨발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사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직함을 몇 년 갖고 계셨죠? 3년이 저의 임기였는데요. 3년을 정말 어렵사리 잘 이끌고 와서 예. 짐을 이제 다음 이사장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만드신 건 훨씬 더 전이잖아요. 2010년도 1월 1일 날 우리 청각장애 그러니까. 사원들이 출근을 했었죠. 2010년이면 11년 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주도하셔서 만드셨으니까 그때부터 대표 아니셨나요? 네,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사실은 대표직함을 11년 만에 내려놓으신 거네요. 10년 만에. 중간에 폐업한 기간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창업을 해서 3년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예. 이제 연도 수로는 10년을 갖고 있기는 했었죠. 그 폐업은 언제 하시게 됐던 거죠? 2013년도 8월 31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영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예. 좀 동정이나 동향이나 또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것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욕심이 청각장애인들의 좋은 솜씨로 정직하게 잘 만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하고 무턱대고 시작했던 것이 예. 4년을 채 못 버티고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러다 재창업하신 건 언제예요? 2017년도 12월에 준비를 해서 공식으로 문 연 날은 2018년도 2월 1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이제 11년 되지만 그렇죠. 중간에 꽤 오래 이제 쉬었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우리 대통령의 낡아빠진 구두, 그 사진이 이게 어디서 찍힌 겁니까? 2016년도 후보 시절이겠죠. 예. 그때 대통령께서 광주 5.18 묘역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구두를 저는 사신껏 그냥 마르신 줄 알았는데 4년 넘게 그 구두를 줄곧 신으셨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참배하면서 발바닥이 보이면서 갈라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어느 네티즌이 찍었던 모양이에요. 그 취임 후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검소하신 대통령 하면서 올라가면서 예. 자고 일어났더니 전화가 쇄도해서 저희가 한참 그래서 실검에 막 1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대통령 되기 전인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대중에게 알려진 건 대통령 된 후. 그렇습니다. 네. 언제 그러면 그 구두를 사서 신으신 게 된 거예요? 제가 구두 장사를 2010년에 시작해갖고 예. 매장이 없으니까 행상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행상. 예. 그 이제 보따리 장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근사한 데 다녔죠. 국회의사당이나 예. 서울역이나 예. 또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를 다녔는데 2012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또 윤우덕 국회의원한테 국회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예. 거기서 장을 열었는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서 늦은 시간에 사신으로 오셨던 거죠. 2012년 9월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 그렇죠. 석 달 전이네요. 네, 맞아요. 같이 붙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신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어깨를 두들겨 주셨는데 그해 12월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낙선을 하시고 그랬죠. 저희는 그 다음 해 8월에 폐업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2012년에 사신 구두를 네네. 2016년 5월 달까지는 아무튼 신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다른 거로군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님이 1년에 한 켤레씩만 계속 신어주셨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너무 구두를 좀 단단하게 잘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곧 신으시다가 이제 그렇게 갈라질 때까지 신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네. 이 사진이 알려지고 뭐 전화가 쇄도했는데 네. 정작 회사는 없던 상태였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화는 먼저 왔었어요. 어떤 전화요? 취임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죠. 미국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구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새 구두 한 켤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속이 상했어요. 오늘까지만 이거 버텼으면 당시에 문템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웃도어, 시계 막 이런 것들이 한참 대통령 취임하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을 때인데 그 문템이라고 불렀군요. 네, 문템이라고 그랬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착용한 무엇 네, 아이템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호출은 받았는데 실체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가슴 아파해서 맨날 좀 울었죠. 울고 그냥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쯤에 어느 네티즌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전화가 쇄도하면서 예. 돈을 대겠다, 구두 산다. 아주 한 며칠을 몸살을 좀 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팠는데 또 이렇게 막 그 실감이 오르면서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막 하자고 그러고 기회 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는 한번 했다가 폐업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 유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숨어 다니다시피 했었습니다.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취임 직후면은 네. 사실 2017년 그렇습니다. 5월 달인데 네네네. 그때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는데 네. 재창업을 바로 하시지 않고 7개월여나 시간을 끈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패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 허언을 한 거죠. 청각장애인들에게 2010년도에 지금 조금 가난하게 살지만 구두 팔아서 돈 벌면 예. 부자로 살자고 해놓고 회사를 망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상처를 그분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절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이쪽 가슴에서는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쪽 가슴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제 가슴에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걱정이 많으셨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저랑 유시민 작가님하고 한 30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유시민 전 장관? 네, 그렇습니다. 그 인연은 또 어떻게 30년 전에? 그게 이제 1989년도에 이해찬 의원 보좌관 시절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는 CBS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전화가 왔었어요. 어느 장애인이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국회로 들어와 봐라. 그래 갔더니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하고 계셨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장애인 집을 같이 찾아갔더니 뇌병변 장애 학생인데 굉장히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왜 졸업 후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부자인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이건 아버지 거지 제 거가 아니다. 아하하. 제가 졸업한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예. 고민을 했다. 그랬더니 유시민 장관께서 가만히 듣더니 이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도 사주고 이렇게 진로를 열어주고 예. 그때부터 저희가 그 친분을 쌓아서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그때 그 뇌병변 장애 갖고 있던 젊은이도 대단하네요. 이게 사방에다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 집안이 부자지만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예. 부모님 거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내가 독립하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군요. 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가 그렇게 잘 됐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학교 졸업하면 갈 데가 없었을 때니까. 그것을 이제 유시민 장관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예. 길을 이렇게 열어준 것이 인연이 되었고 또 유시민 장관 또 저희가 구두 처음 만들 때도 모델을
주었던 터라 어허허.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가서 네. 이것을 어찌 하오리까. 이분은 경제학을 하셨던 분이라 예. 저는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또 고생하니까. 근데 어. 한참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예. 이거 합시다. 합시다. 난 요즘 내가 그때 당시에 막 알쓸신잡도 하고 막 그렇게 유시민 장관님이 교양 프로에서 막 뜰 때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야, 그 손님들 모으는 일은 할 테니까 같이 창업을 하고 하되 국민들한테 돈을 꾸어서 누구한테도 이제 의지하지 말고 돈을 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으로. 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탄탄하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 6, 7개월 후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효리 씨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에요? 유시민 장관께서 그 아슬신잡 하던 유희열 씨하고는 굉장히 그 돈독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유희열 씨. 예. 어. 저희가 이제 남성화는 그래도 비교적 그 유시민 장관님하고 유희열 씨가 해줬는데 예. 여성화가 생겼는데 모델이 없다 그랬더니 여성화가 그러면 네 늦게 나왔죠. 늦게 나온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효리 씨가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했는데 예. 유희열 씨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해주겠다고 효리 씨가. 어허. 그래서 2018년도에 바로 한 번 해주시고 작년에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 여름 신발 또 한 번 모델을 해줘서 예. 저희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죠. 지금도 뭐 홈페이지 보면은 이효리 씨 사진이 딱 나와 있던데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그죠? 그 누구보다도 그죠? 강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또 그 틀림없이 저희가 모델료를 줬어요. 모델료? 예. 비싼데요? 구두 한 켤레. 구두 한 켤레. 네, 그렇습니다. 공짜로 한 건 아니다. 그럼요. 네. 틀림없이 모델료를 드리고 했는데 되게 효리 씨도 즐거워하세요. 저희하고 저희 모델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예. 잘 되기를 늘 그 뒤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어요? 코로나가 이 구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가 매장을 따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 저희들이 이제 일반 구두처럼 그렇게 팔면 안 팔려요.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을 재서 수제화로 만드는 드리는 차별화된 전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안 된다고 이제 등식이 하나 꺼려하죠. 생기면서 사람들이 꺼려하죠.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긴 터널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네. 이효리 씨가 한 번 더 도와주니까 네. 괜찮아졌어요? 그럼요. 그래서 한 계절은 저희가 그냥 끄떡없이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장이 없고 네. 누군가 주문을 하면 네. 그 사람이 요청한 곳으로 가요? 갑니다. 가서 발 사이즈를 재고 네. 그 다음에 생산해서 네. 배달해주고. 근데 택배로 이제 보낼 때는 예. 가져가기까지는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다시 택배로 보내서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그 사업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어디나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제 첫째 주는서부터 넷째 주까지 가는 곳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전라도권, 경상도권,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 서울, 경기는 우리가 수시로 가서 예. 이렇게 출장을 가서 쟀는데 아주 좋아들 하세요. 그동안에는 치수에다가 발을 맞췄는데 예. 우리나라 발들이 대체적으로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등이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무지예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죠. 상당히 저희가 그 호평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충성 고객이 많아지면은 청각장애인들의 고용이 좀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현재는 네. 몇 명입니까, 직원이? 저희 청각장애인 사원들이 10분 계시고 지체장애인 1분 계시고 지원부서까지 19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수어 통역사 분이 2분이 같이 2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죠. 그럼요. 예. 지금 그 수어 통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대표님은 앞을 못 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우분들은 수화로 서로 의사소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 유 대표님은 그 수화를 못 보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스탠딩 회의를 합니다. 통역사를 세워놓고 항상 어저께 몇 개 팔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썼는지를 꼭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예. 그때마다 수호 통역사가 저희 말을 대신해주고 그들의 말을 대변해주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숫자나 또 여러 가지 아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증인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해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청각장애인들하고 살면서 오해가 되는 것이 어렴풋이 짐작으로 하는 말을 사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그 표현만 보고 표정만 보고 자칫 먼저 오해를 해서 예. 이 소통의 장애가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정확하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고 저랑 우리 청각장애 사원들과는 제일 친해요. 우리 직원들보다도. 아주 장난도 잘 치고 예. 서로 제가 모르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써서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 보이는 사람이든 안 들리던 사람이든 언제든지 뒤섞여서 예. 뒤죽박죽 살면서 오해가 없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네. 우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예.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아서 뭔가 하셨어야지 왜 청각장애인 분들하고 뭐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중도의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한때는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장을 꽤 이제 오래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 청각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운전면허, 꽃꽂이, 학습지도 막 이런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오시라고 했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이 안 오세요.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찾아가서 가봤더니 어떤 날은 일을 하고 어떤 날은 일이 없고 예. 이렇게 불규칙하게 또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저 능력이 좋고 그런데 옛날에 제가 80년대 구두 3사의 그 생산직들이 청각장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디를 갔을까 그랬더니 다 직업이 없이 와플을 호떡이나 이런 걸 굽는다거나 아주 3D 업종에 가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싶어서 청각장애인 회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가 공장을 만들 테니까 오셔서 구두를 합시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동향을 살피거나 어떤 이게 어떻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공장을 무턱대고 만들고 청각장애인들이 6분이 같이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 네. 장애인 복지관을 하시는데 네, 네. 시각장애인들은 잘 오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네, 시각장애 일반 다른 장애 부류들은 저희 언제든지 복지관을 잘 애용을 하시고 예. 오시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이게 불과 몇 분 정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것도 불규칙하게 오시더라 이거죠. 그 이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나 다른 장애 가지신 분들은 네. 직업 가진 비율이 높아요? 높지요. 시각장애인 특히 높고 다른 장애인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직업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소통 때문에 사회에다가 그런 아우성도 아직 많이 안 하셨고 자기네들끼리 농문화라고 그래서 예. 그들만의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사회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장애인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복지를 해왔던 사람이 청각장애인 직업 분포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보니까 안 오시는 걸 보고 저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구두 만들어서 부자 되면 정말 잘 살아보자 하고 예. 공장을 어찌 보면 유 대표께서도 네. 몰랐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내가 시각장애로서 내가 제일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좀 성급하게 서두른 거죠.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구두를 잘 만들면 그렇죠. 정직하게 만들면 잘 살 거다라는 우매한 생각을 먼저 해버렸던 거죠.
6명으로 시작하지만 네. 잘 팔리면 이제 60명, 600명 될 거다. 맞습니다. 이런 꿈을 꾸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 80년대에 네. 기성 구두 제조 회사들을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 맞았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생산직, 구두 생산직에 많게는 40%까지도 청각장애인들이 일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솜씨도 좋았지만은 임금을 그때는 그렇게 높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고 또 좀. 네, 좀 덜 주고 예. 그때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안 되던 때인데 속도는 빠르고 정교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많이 취업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구두 회사들이 이제 직접 생산을 안 하고 해외나 또 하청을 주면서 이름만 가지고 이제 그 OEM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렇군요. 다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하긴 청각장애 있는 분들은 네, 눈은 멀쩡하시고 맞습니다. 손재주도 멀쩡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구두 정해진 모양대로 만드는 거는 훨씬 잘하실 수 훨씬 있겠네요. 잘할 수 있거든요. 몰입도도. 몰입도가 높고. 예, 김기창 화백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그림 그리신. 정말 큰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림을 네. 그리시듯이 누군가가 그 멘토가 되어서 그분들을 직업군으로 이끌어만 준다면 그렇군요. 잘할 거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속도를 제가 과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작해서 네. 근데 이제 몇 년 못 버티시고 이게 문을 닫게 된 네. 그때 과정이 뭐 시장 동향이나 뭐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시작했다 그러셨는데 네. 돌이켜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는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 열어놓고 내 맘 알아주세요 하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본력도 예. 충분히 있어서 역시 늘 가수가 신곡을 내듯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팔아서 월급 주고 팔아서 또 집세 주고 이게 근근히 이게 가다 보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져서 저런.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맨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그분들은 과거에 구두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장인들 아니었나요? 그런 분이 두 분 계셨고 나머지는 오셔서 구두를 배우면서 하셨던 분들이세요. 예.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해 보면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대가 컸거든요.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급여가 제 날에 나오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했던 그 말처럼 부자가 될 거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그 회사가 일하는 날도 적어지고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그걸 아시고 그리고 나중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정말 그 죄인된 모습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서로 맺히면서 나중에 잘 돼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씀이 건강 잃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만 거죠.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네. 아까 언급하셨듯이 재창업이 그렇게 망설여지셨던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